얘야 김치가 왜 이렇게 짜냐? 시어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에 또 다시 상처받은 며느리 이수진 결혼 3년째 문득득한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매일 정확히 오후 2시가 되면 어디론가 나가셨거든요. 어디 가세요? 그냥 4시간 동안 대체 어디서 뭐라고 계시는 걸까? 결국 수지는 몰래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30분 거리의 낡은 동네 해산요양원 앞에서 멈춘 시어머니. 담벼락 너머로 본 충격적인 광경의 수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는데 우리 며느리가 해준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3년 동안 차가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김수지는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시어머니 순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가운 반응뿐이었죠. 이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진이 정성껏 끓인 미역국과 같이 은 밥, 직접 담근 김치까지 예쁘게 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이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숟가락을 들고 미역국을 한 모금 떠먹은 순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치가 짜네 그 한마디가 수진의 마음을 찔렀어요. 며칠 전에는 간이 좀 세다고 했고 그 전에는 국이 싱겁다고 했었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만족하실까 싶어서 수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밥을 다 먹고 나서도 별다른 말 없이 설거지를 하러 가는 수진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마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수진은 찬물에 그릇을 헹구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다정한 시어머니가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수진이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었습니다. 8시가 되자 남편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민수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말씀이 없으셔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진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계속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민수야, 어머니가 정말 나를 좋아하시는 걸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수는 당연하다며 서둘러 나가 버렸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수진은 설거지를 마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수진이는 매일 정확히 오후 2시가 되면 어디론가 나가셨거든요. 잠깐 다녀올게. 순이가 말하면 수진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어디 가세요? 그냥 순이의 대답은 언제나 간단했어요. 몇 시에 돌아오세요? 저녁 전에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지는 순이의 외출 패턴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심지어 몸이 아파도 오후 2시만 되면 어김없이 나가셨거든요. 옷차림도 항상 단정했습니다. 평상복이 아닌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가셨어요. 그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수지는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외출한 사이 수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가방 옆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어요. 봉사활동 확인서라고 적혀 있었지만 글씨가 흐려서 자세한 내용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봉사활동이라고 수지는 의아했어요. 순이가 봉사활동을 한다는 건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혹시 교회에서 하는 봉사일까? 아니면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일일까? 수진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부녀회장인 영자가 집에 놀러 왔어요. 수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영자는 동네 소문에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 대답하자 영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시어머니하고는 어때? 어머니가 매일 2시에 나가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거 나도 궁금했어. 순희 씨가 맨날 정시에 나가시더라고. 혹시 다른 남자라도 영자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자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수진이 황급히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 영자가 돌아가는데 수진은 온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순이가 2시에 나가서 저녁 전에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 대략 4시간 정도였습니다. 4시간 동안 뭘 하시는 걸까? 그날 저녁 순이가 돌아왔을 때 수지는 유심히 관찰했어요. 옷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표정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피곤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물어보자 순이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산책 4시간 동안 산책을 하시나요? 수진의 추궁에 순이는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이것저것 볼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묵기가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 민수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괜한 의심만 키울 것 같아서 그만 떴습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이는 오김없이 2시에 나갔습니다. 수지는 창문으로 순이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같은 패턴이 반복되자 수지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내일은 따라가 봐야겠다. 이렇게 궁금한 채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알고 싶기도 하고 무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부터 수진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오늘 정말 따라가 봐야 할까?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밥을 차리고 민수를 배운한 후 수지는 2시를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니 1시 50분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수지는 평소처럼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는 거지? 수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수진이가 나왔어요. 잠깐 다녀올게. 순이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순이가 나간 지 2분 후 수진도 집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순이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들키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어요. 혹시 뒤돌아보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되었지만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순이가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어요. 수지는 근처 상점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472번 버스가 도착했어요. 순이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수진도 서둘러 뒤따라 올랐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아서 순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맨 뒤쪽에 앉아서 순이를 관찰했어요. 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부드러워 보였어요.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는 시내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30분 정도 지나자 순이가 일어나서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수진도 재빨리 일어났어.
함께 버스에서 내린 수지는 순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이곳은 낡은 주택가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순이는 익숙한 듯 골목길로 들어서 수진도 뒤따라갔지만 혹시 들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 순이가 한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수진이 멀리서 간판을 확인해 보니 햇살 요양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고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왜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오시는 거지? 혹시 아픈 분이라도 계신 건가?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순이는 요양원 정문으로 들어가려다 잠깐 멈췄어요. 뭔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앞치마를 꺼내 입기 시작했어요. 앞치마를 입는 순이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더욱 의아했습니다. 왜 앞치마를 입으시는 거지? 혹시 정말 동사활동을 하시는 건가? 수지는 담벼락 근처로 다가가서 몰래 들여다봤어요. 요양원 정원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순이가 한 할머니 옆에 앉아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 드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왔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네,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순이가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눈을 의심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순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순이를 처음 봤거든요. 좋지, 내가 와서. 할머니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순이가 물어보자 할머니가 생각해 보는 듯 했어요. 미역국이 먹고 싶은데 할머니의 말에 순이가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끓여드릴까요? 우리 며느리가 끓여준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거든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 얘기를 하고 계시다니.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요. 요리도 잘하고 예쁘기도 하고. 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관심 있게 들었어요. 그럼 며느리를 뒀으면서 왜 걱정이야? 다른 할머니가 말하자 순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잘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저를 좋아할지. 할머니들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며느리도 분명할 거야. 하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말도 잘 안 하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어머니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순이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어요. 모든 분들이 순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순이는 정말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돌봤어요. 물을 떠다 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순이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구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 1시간쯤 지났을까. 순이가 요양원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순이 봉사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직원이 말하자 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생이 아니에요. 제가 더 힘을 얻고 가는 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 이렇게 와주셔서. 직원의 말에 순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수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오신다고 3년 동안 매일 이곳에 오셔서 봉사를 하셨다는 건가? 순이가 어르신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올게요. 건강하게 계세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르신들도 아쉬워하며 순이를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면을 이한테 안부 전에 한 할머니가 말하자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꼭 전할게요. 하지만 수지는 순이가 집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순이가 요양원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3년 동안 나는 뭘 했던 거지? 시어머니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수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수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본 순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구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까. 수지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려 봤어요. 김치가 짜다고 하셨을 때, 간이 세다고 하셨을 때, 그 모든 말들이 다른 의미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요양원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이가 돌아오셨습니다. 다녀왔어. 순이가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지만 수진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다르게 들렸어요. 내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이는 수진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의를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저녁 시간이 되자 민수가 퇴근했어요. 여보, 나왔어. 민수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 수지는 마음을 정하고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야,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무슨 일이야? 민수가 수진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따라갔다는 것부터 요양원에서 본 모습까지. 민수는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요양원에서 봉사를 민수가 믿기 어렵다는 뜻 말했어요. 나도 몰랐는데 정말이야. 어르신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 수진이 말하자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매일 그곳에 가셨던 거구나. 맞아. 그것도 3년 동안 수진의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 있습니다. 민수야, 혹시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이유를 알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 그건 민수가 말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때문일 거야. 아버지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 시아버지는 수진이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를 앓으셨어. 말기에는 요양원에서 지내셨고 수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몰라.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요양원에 가서 아버지를 돌봤는데 다른 어르신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더래. 가족들이 자주 오지 않는 분들 말이. 엄마가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안쓰러워하셨어. 수지는 그제야 순이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으셨군.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요양원에 가시는 거였구나. 민수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버지 장례식 때 엄마가 그러셨어. 이런 곳에 혼자 계신 분들을 그냥 둘 수 없다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고 싶다고.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씀 안 하셨네. 민수도 모르고 있었다니. 아마 우리가 걱정할까봐 그러신 것 같아. 엄마 성격상 그럴 수 있지. 민수의 말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는 항상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민수야, 수진이 또 다른 궁금증을 말했어요. 어머니가 어르신들한테 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며느리 자랑을 하신다고. 정말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그런데 집에서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 오히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을 때가 많은데. 수진의 말에 민수가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셔. 특히 가족한테는 더 그런 것 같아. 민수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 말했어요.
나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 하지만 항상 나를 챙겨주셨지. 밤늦게 공부할 때 간식 갖다 주시고 아플 때 밤새 간병해 주시고 말로는 표현 안 하셔도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야. 수지는 민수의 말을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순이도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던 건가. 그러고 보니 수진도 순이의 작은 배려들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몰래 생강차를 끓여주셨던 이수진이 좋아하는 과일을 미리 사다 놓으셨던 일들. 당신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두 배려였구나. 수진은 자신이 얼마나 순이의 마음을 몰랐는지 깨달았어요. 나도 어머니를 너무 오해하고 있었나 봐. 수진이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본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밥을 떠먹여 드리는 순이 따뜻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순이, 그리고 며느리 걱정을 하시는 순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수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어요. 순이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로 골라서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말하자 순이가 평소처럼 상압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순이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생각하시면서 간을 체크하시는 건 아닐. 수지는 순이의 작은 표정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밥을 다 드신 후 순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어. 수지는 깜짝 놀랐어요. 순이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수진이 대답하자 순이가 잠깐 수진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아쉬웠어요.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수지는 용기를 내어 햇살 요양원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 순이가 2시에 나간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수진도 집을 나섰어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마음이 떨렸습니다. 혹시 순이와 마주치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은 요양원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하자 한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수진이 말하자 직원이 안내해줬습니다. 그럼 원장님께 말씀드려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은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멀리서 순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잠시 후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친근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금순 원장입니다.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혹시 김순이라는 분 아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금순 원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수진이를 아세요? 저희 요양원의 천사 같은 분이죠. 천사라고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그럼요. 수진이는 저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남편분이 여기서 돌아가신 후로 3년째 매일 와서 봉사하고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이죠. 금순 원장의 말에 수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매일 오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오세요? 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꼭 오세요. 어르신들이 순이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혹시 순이 씨가 어떤 봉사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 물어보자 금순 원장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식사 도우미부터 시작해서 말동무, 산책 도우미까지 안 하는 일이 없어요.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많이 챙기시죠.
가족들이 자주 못 오시는 분들 말이에요. 수지는 순이의 헌신적인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순이 씨가 혹시 가족 얘기를 하신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순이가 맨날 며느리 자랑을 해서 어르신들이 지겨워할 정도예요. 금순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예쁘고 요리를 잘한다고 하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다 부러워하세요.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니. 사실은 제가 그 며느리예요. 수진이 고백하자 금순 원장이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순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며느리가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금순 원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순이 말이 맞았어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수지는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관계가 어색했는데 어제 우연히 이곳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순이가 며느리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금순 원장이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고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 늘 물어보시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도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 저도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때 어르신 한 분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혹시 순이 며느리세요? 네, 맞아요. 수진이 대답하자 할머니가 기뻐했습니다. 어머, 정말 순이 말대로 예쁘네요. 순이가 맨날 며느리 얘기만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순이 며느리 왔다고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순이가 정말 저 얘기를 자주 하나요? 수진이 물어보자 할머니들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주요? 매일이에요. 며느리가 해준 반찬이 맛있다. 며느리가 예쁘다. 며느리가 착하다. 우리 귀에 못이 박이게 들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순이가 며느리 걱정하느라 밤임도 못 잔다고 하던데. 무슨 걱정이요? 수진이 물어보자 어르신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어떻게 잘해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고민하시던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수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 저도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수진이 말하자 어르신들이 놀랐습니다. 만약 순이가 며느리를 얼마나 아끼는데 다른 할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 몸보신할 것 사러 다니고 며느리 좋아할 만한 것 찾아다니고 우리가 봐도 며느리 바보야. 어르신들의 증언을 들으며 수지는 점점 더 미안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순이를 오해하고 있었을까. 그때 한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순이가 며느리한테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늘 고민하더라. 옛날 사람이라 서툴다고 하면서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 칭찬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온다고 하고.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순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셨구나. 순이가 가져온 반찬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더라. 한 할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가 만든 거라고 자랑하면서 우리한테도 나눠주시거든. 김치찌개, 미역국, 나물 반찬까지 다 맛있어. 수지는 놀랐어요. 순이가 자신이 만드는 음식을 요양원에 가져오셨다니. 그것도 자랑하면서 집에서는 한 번도 칭찬해 주신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생일 때는 뭘 사줘야 할지 우리한테 물어보기도 했어. 다른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뭘 알겠냐고 했더니 한숨 쉬더라고. 수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니. 그때 요양원 간병사 보미가 다가왔어요. 아,
순이 어르신 며느리 분이시네. 순이 어르신이 며느리 분 생각에 자주 눈물 흘리세요. 눈물을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네, 며느리가 자신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할지 고민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미의 말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 요양원에서 돌아온 수진은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에 대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어르신들 말씀처럼 저를 아끼고 계셨을까? 수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혹시 순이가 평소에 며느리 이야기를 하셨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아파트 부녀회장 영자를 찾아갔어요. 영자 언니 혹시 시간이 있으세요? 그럼 들어와. 영자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혹시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저 얘기하신 적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자의 눈이 반짝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는 걸 그냥 궁금했어요. 영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순희 씨가 맨날 며느리 자랑하시더라.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흉보기 바쁜데 순희 씨만 며느리가 착하다, 예쁘다, 요리 잘한다고 하시거든. 정말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부녀회 모임할 때도 항상 며느리 얘기만 다른 사람들이 질투할 정도로 혹시 어떤 얘기들을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수진이 더 자세히 물어보자 영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야. 며느리가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밥부준다. 집안일 깔끔하게 한다. 시어머니 챙겨준다. 이런 얘기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냥 궁금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진이 대답했지만 영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동네 시장도 가봐야겠다고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순이가 장을 볼 때 상인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했어요. 시장에 도착한 수진은 평소 순이가 자주 가시는 채소가 개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하자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 어머 순이 씨 며느리 아니야? 어떻게 아으셨어요? 순이 씨가 맨날 며느리 자랑해서 얼굴 다 알고 있어. 정말 어머니가 저 얘기를 하셨나요? 수진이 물어보자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그럼 매번 장볼 때마다 며느리 얘기야. 며느리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뭘 해먹이면 좋을지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 특히 며느리 몸에 좋은 채소만 골라서 사가시더라고. 몸에 좋은 채소요? 네, 시금치나 미나리 같은 거. 며느리 얼굴이 요즘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수지는 감동받았어요. 순이가 자신의 건강까지 신경 써주고 계셨다니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해준 반찬이 맛있다고 자랑도 하시고 김치찌개가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끓이는지 물어보시기도 하고 순이 씨가 며느리를 정말 아끼시는 게 눈에 보여. 정육점에도 가봤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순이 씨 며느리지 어떻게 아으셨어요? 순이 씨가 며느리 얘기 워낙 많이 해서 특히 며느리 몸 보신용으로 한우만 찾으시거든. 비사도 꼭 한우로 달라고 하시고 한우요? 네, 며느리가 요즘 일이 많아서 피곤해 보인다고 좋은 고기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지는 놀랐어요. 집에서 먹는 고기가 모두 한우였는데 순이가 자신을 위해 좋은 걸로 골라주신 거였다니. 아저씨가 또 말했어요. 순이 씨가 며느리 자랑할 때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 얼굴이 환해지거든. 며느리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고, 며느리가 착하다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셔. 약국에도 들렀어요. 약사 할머니, 안녕하세요. 순이 내 며느리 아니야? 어떻게 아셨어요? 순이가 며느리 얘기 워낙 많이 해서 얼굴 다 외웠지. 그런데 여기 웬일이야? 그냥 인사드리려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순이가 며느리 걱정에 못 살.
며느리 생리주기까지 다 알고 있어서 그때마다 몸보신 약 사러 와 생리주기까지요? 수진이 깜짝 놀라면 물었어요. 그럼 며느리가 힘들어할 때쯤 되면 꼭 와서 몸에 좋은 약 찾아달라고 해. 홍삼이나 철 문제 같은 거. 며느리 몰래 음식에 넣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수지는 그동안 순이가 해주는 음식들을 떠올렸어요. 생리기간에 유독 맛있는 미역국이나 철분이 많은 음식들을 해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순이가 며느리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셔. 어떻게 하면 며느리가 자신을 좋아할지, 뭘 해줘야 할지. 옛날 사람이라 표현이 서툴다고 하시면서 며느리한테 직접 말하기는 쑥스럽다고 하시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순이의 방을 정리해 드리기로 했어요. 평소에 청소는 순이가 직접 하셨는데 오늘은 며느리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순이가 외출한 사이 방에 들어간 수지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혹시 일기장일까 싶어서 살짝 펼쳐봤습니다. 수첩에는 순이의 필체로 여러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수진이 요즘 피곤해 보임 홍삼 사기. 수진이 좋아하는 딸기. 한 박스 더 사들 것. 며느리 생일 선물 뭘 좋아할까. 수진의 이름이 적힌 메모들을 보며 수진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자신을 챙기고 계셨다니 더 놀라운 건 다른 페이지였어요. 수진이가 해준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다. 칭찬하고 싶은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 수진이가 요즘 우울해 보인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연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가장 최근 날짜의 메모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수진이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나를 좋아할까? 민수에게 물어봤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만 한다. 요양은 할머니들한테 물어봐도 마땅한 답이 없다. 너무 답답하다. 수지는 그 메모를 보며 울컥했어요. 시어머니도 나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구나. 수첩을 덮은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뭘 했던 걸까?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고 계셨는데 나는 오해만 하고 있었다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지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는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순이에게 다가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순이가 요양원에서 돌아왔을 때 수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 눈치만 보며 지낼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순이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기색이었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이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냥 산책. 순이의 대답은 여전히 간단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의 말에 순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너가 바쁜데 많이 해요.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 순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수진을 바라봤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민수가 퇴근한 후 수진은 남편과 상의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께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갑자기 왜 그래? 민수가 물어보자 수진이 말했어요. 요양원 일도 알게 됐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저를 정말 아끼고 계시다고. 그럼 좋은 일이네. 하지만 어머니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민수가 생각해 보더니 말했어요. 엄마 성격상 직접적으로 말하면 당황하실 것 같은데 조금씩 천천히 다가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특별한 아침상을 준비했어요. 순이가 좋아하실 만한 메뉴들로 골라서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수진이 말하자 순이가 상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니 어머니와 제가 더 가까워지는 날이요. 순이는 당황한 듯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밥을 드시면서도 수진이는 수진을 헬금이끔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맛있으세요? 수진이 물어보자 순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어. 짧은 대답이었지만 수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순이가 음식에 대해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였거든요. 식사 후 수진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순이가 주방으로 왔어요. 내가 할게 순이가 말했지만 수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대신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순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진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힘든 일이 있으세요? 힘든 일이라니 순이가 반문했습니다. 그냥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한테 털어놓으셔도 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는 말에 순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냥 요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서 어떤 생각이요? 수진이 더 물어보자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예전에는 이런 고민 안 했는데 수진은 순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계신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분명 며느리 이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일 거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했어요. 어머니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순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 어머니가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너한테 어떻게 잘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순이의 솔직한 고백에 수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 저도 어머니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수진이 말하자 순이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그랬어.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거든요. 순이의 눈이 커졌어요.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무표정이시고 제가 뭘 해도 별 반응이 없으셔서 수진의 말에 순이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닌데, 그럼 어떤 건가요? 수진이 물어보자 순이가 머뭇거렸어요. 나는 내가 좋아, 많이 좋아.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이의 고백에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야. 예쁘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내가 바라던 며느리야. 순이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수진이 순이를 꼭 안았습니다. 순이도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수진을 안아줬어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표현을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이 안고 있을 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민수가 놀라며 물어보자 수진과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대화를 좀 했어. 민수는 두 사람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응, 좋은 일이었어.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순이와 수진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부분이 있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왔어요. 수진아, 내일은 뭐 해 먹을까? 순이가 물어보자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 할게요. 뭘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내가 하는 건 다 좋아해. 순이의 말에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수진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요양원 일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이제는 순이와 관계가 좋아졌지만 요양원 일을 따라갔다는 건 말하기 어려웠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텐데 수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수지는 요양원 일을 순이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계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순이는 매일 2시에 외출하셨고 수진도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수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가 요양원에서 돌아왔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앉으세요. 수진의 진지한 표정을 본 순이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요. 수진이 말하자 순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순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머니를 따라간 적이 있어요. 따라갔다고 순이가 놀라며 되물었어요. 네, 며칠 전에 어머니가 매일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디까지 따라왔어? 햇살 요양원까지요. 수진이 대답하자 순이가 당황했습니다. 요양원을 봤다. 네, 어머니가 어르신들 돌보시는 것도 봤어요. 순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뭔가 들킨 기분이 늦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 순이가 조금 화난 듯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하지만 너무 궁금했어요. 수진이 사과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나가시는데 어디 가시는지 모르니까 걱정도 됐고 걱정이 되었다고 순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혹시 아픈 곳이라도 있으신 건 아닌지 순이는 수진이 자신을 걱정했다는 말을 조금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요양원에서 봉사하신다는 걸 순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걱정이요? 네, 힘들다고 할까봐, 괜히 신경 쓸까봐. 수지는 순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 나온 배려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제안에 순이가 깜짝 놀랐어요. 너도 네,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텐데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순이는 잠시 생각해보는 듯 했어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수진의 말에 순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정말 괜찮겠어? 순이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하고 싶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그럼 내일 함께 네, 좋아요. 수진이 기뻐하자. 순이도 웃었어. 그런데 수진아, 응, 어머니 거기 계신 분들이 너 얘기 많이 들으셨어. 제 얘기요? 내가 맨날 며느리 자랑을 해서 순이가 부끄러운 듯 말했어요. 어르신들이 너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정말요? 수진이 놀라면 물었어요. 며느리가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거야. 순이의 말에 수진은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다니셨다니. 다음날 오후 2시 수진과 순이는 함께 해산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이가 수진에게 여러 가지를 알려줬어요. 김 할머니는 치매가 좀 있으셔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실 수 있어 이해드려야. 내 어머니 박 할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고 계셔. 도움이 필요하시면 우리가 도와드리고 수지는 순이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순이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이야 왔구나. 그런데 오늘은 누가 함께 왔네. 네, 저희 며느리예요. 순이가 수진을 소개했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 이게 바로 그 며느리구나. 순이가 맨날 자랑하던 안녕하세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정말 예쁘네. 순이 말이 맞았어. 한 할머니가 말하자 다른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예뻐서 순이가 자랑을 안 할 수가 있나? 어르신들의 칭찬에 수지는 부끄러웠지만 깊었어요. 순이가 정말 자신을 자랑하고 다니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이가 수진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거야. 네, 어머니. 수진이 한 할머니께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좋지. 며느리가 와서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줬어요. 수지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요령을 익혔습니다. 어르신들도 수진을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며느리야, 여기 앉아. 한 할아버지가 자리를 권해주셨습니다. 순이가 너 얘기 워낙 많이 해서 우리가 다 아는 사람 같아. 수지는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순이와 수지는 어르신들 식사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수진이 한 할머니께 밥을 떠먹여 드렸어요. 고마워, 며느리야. 순이가 좋은 며느리를 덧내 할머니의 말에 순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신 할아버지를 수진이 밀어드렸습니다. 며느리가 힘이 좋네. 고맙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수진이 웃었어요. 천만에요. 할아버지, 즐겁게 산책하세요. 순이는 수진이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고생했어. 수진아,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보람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도 함께 갈 수 있겠어? 네, 꼭 함께 가요. 수진의 대답에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따뜻한 우리 가족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순이는 매일 함께 햇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모녀 같아 보였습니다. 이날 아침도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을 좀 더 만들어 갈까요? 좋은 생각이야. 김치찌개도 끓여갈까? 순이가 대답했어. 함께 요리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아, 간 맞춰봐. 순이가 국을 떠서 수진에게 건네줬습니다. 어머니 간이 딱 좋아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행이다. 순이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간이 세다거나 짜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서로 의견을 나누며 요리했어요.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우와, 오늘도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네. 민수가 반찬을 보며 말했어요. 너희 둘이 함께 요리하니까 양도 많아지고 맛도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가 이렇게 친해진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수진과 순이는 함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버스 안에서도 두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할머니 상태는 어떠실까요? 어제보다는 좀 나오시길 바라는데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어르신들이 두 사람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순이하고 면을 이왔네. 오늘도 맛있는 거 가져왔지. 네, 할아버지.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수준이 대답하자 어르신들이 기뻐했어요.
순이 며느리 끓인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거든. 점심시간에 수진과 순이는 어르신들께 김치찌개를 나눠드렸어요. 할머니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수준이 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고마워 며느리 이왓. 너 같은 며느리 이를 둔 순이가 부럽다. 할머니의 말에 순이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서 오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간단한 운동을 했어요. 수준이 음악을 들고 순이가 동작을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발을 천천히 올려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순이가 친절하게 지도해 드렸어요. 며느리야, 너도 함께 해봐. 한 할머니가 수준이 불렀습니다. 내 할머니 수준도 함께 운동했어요. 운동이 끝난 후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었어. 순이야 며느리가 와서 이곳이 더 활기차졌어. 원장금 순이 말했어요. 수준이가 잘 먹니까 어르신들도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 덕분에 우리도 즐겁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수준이 부끄러워했어요. 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이가 말했어요. 수준이 정말 고마워. 뭐가요, 어머니? 나와 함께 봉사해줬어. 처음에는 혼자 있는데 너와 함께 하니까 훨씬 즐거워. 순이의 말에 수준도 대답했어요. 저도 어머니와 함께여서 좋아해요. 어르신들도 더 좋아하시고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일찍 퇴근해 있었어요. 뭐 일찍 왔네? 순이가 말하자 민수가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봉사하고 오는 날에는 일찍 와야죠. 오늘 어르신들은 어떠셨어요? 민수가 물어보자 수준이 대답했어요. 김할머니가 감기가 나오셨대. 다행이네. 민수도 어르신들 안부를 챙겨주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가족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눠왔습니다. 오늘 박할아버지가 며느리 칭찬을 또 하시더라. 순이가 말하자 민수가 웃었어요. 할아버지들이 수준이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 어르신들이 너무 귀여우세요. 수준이 말했어요. 특히 이 할머니가 저한테 소녀 같다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는 거실에 모여 앉아 대화했어요. 수진아, 내일은 날씨가 좋다던데 어르신들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어르신들이 바깥 공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지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행복해. 뭐가 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져서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정말 좋아. 우리 집이 이렇게 따뜻해진 엄마도 정말 행복해 보이시고 몇 달 후 요양원에서는 수진과 순이를 위한 작은 감사 행사가 열렸어요. 두 분 덕분에 우리 요양원이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원장 금순이 말했어요. 특히 고부가 함께 봉사하시는 모습이 어르신들께 큰 감동을 들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하셨어요. 순이야 며느리야 정말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외롭지 않았어.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죠. 다른 어르신들도 박수를 쳤어요. 앞으로도 계속 와줘야 해. 우리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을게.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어르신들께서 저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순이도 덧붙었어요. 이곳에서 며느리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만 해도 시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줄 몰랐어요. 서로 오해하고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했습니다. 때로는 사랑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먼저 다가가고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족을 만드는 진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해진 게 정말 신기해. 엄마와 수진이가 서로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 맞아. 이제는 집에 오는 게 정말 즐거워. 수진이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 순이도 동의했습니다. 지금도 수진과 순이는 함께 요양원에서 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누가 봐도 친문녀 같아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됩니다. 작은 오해에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변화했어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작은 용기와 관심이 가족을 바꾸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